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쓰레기에 관한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쓰레기 문제와 플라스틱, 의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는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된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하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재사용과 재활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사용은 물건을 그대로 혹은 수리수선을 하거나 혹은 변형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재활용은 파쇄, 세척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서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면 재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유리병을 파쇄해서 녹여서 다시 유리병을 만들면 재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합쳐서 재활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구분하면 재사용과 재활용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재사용도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환경제 영역에서는 재사용을 5가지로 다시 세분을 합니다. 옷이나 가전제품 등을 중고품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리유스,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고장난 것을 수리하거나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을 리페어, 수리, 수선이라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자기기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리퍼비시, 리퍼라고 하죠. 부품 등을 해체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다시 조립해서 새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리매뉴팩처, 재제조라고 하죠. 리퍼퍼스, 용도 바꾸기도 있는데요.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리병을 씻어서 다시 유리병으로 사용하면 재사용인데요. 연필꽂이로 사용하면 용도 바꾸기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도 용도 바꾸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사용은 물건을 오래 쓰자는 전략인데요. 재활용에 비해서 훨씬 적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우선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벼룩시장 같은 오프라인 장터 등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지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재사용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쓸 수 있는 원료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유리를 녹여서 유리병으로 만들어야 되죠. 알루미늄 캔을 녹여서 다시 캔으로 만들고 페트병을 녹여서 섬유로 재활용하거나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로 만들 수 있죠. 재활용을 하게 되면 천연 원료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 매립량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물건을 만들 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복잡한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재활용은 더 어려워집니다. 소비 후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분리배출하지 않고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재활용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것도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분리배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정확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선별장에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된 후에 재활용업체로 보내 재생원료로 각각 재활용이 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원래 같은 용도로 순환을 하는 것이죠.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순환 경제로 가려면 닫힌 고리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활용 체계 기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안전하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우리 생활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쓰레기를 격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소각을 중간 처분, 매립을 최종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각을 중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 쓰레기 처분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소각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소각재를 땅에 묻어야만 처리가 끝이 나는 것이죠. 흔히들 소각이 좋아요, 매립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과 매립 중 어떤 것이 더 나쁜 방법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죠. 둘 중 어떤 게 더 나쁜 방법일까요? 소각보다는 매립을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처리 방법으로 봅니다. 매립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매립은 땅을 소비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나면 매립지 수명이 짧아지죠. 매립지 수명이 짧아지면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부족한 국가는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매립량을 줄여서 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오염의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처럼 썩을 수 있는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메탄가스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쓰레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매립량을 최소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매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빨리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의 매립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소각입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소각재는 썩지 않기 때문에 매립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각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쓰레기가 타면서 역시 온실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소각은 필요악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소각량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소각도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사용, 재활용, 소각 및 매립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과 정확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박사 홍수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